푸른나무 경제연구소님, 롯봉기 동물농장한테 화내고 욕하는 거 없어서 허전하다. 예전처럼 사이다 기대한다. 목소리 듣고 싶어요. 아이, 왜 푸른나무 경제연구소님은 저의 그 어두웠던 하바리 시절에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예. 제가 이제는 이제 빅스피커가 됐잖아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 그래서 아무나 상대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깔 수 있는 그 레벨에 있는 사람은 김어준과 최욱 정도? 예. 그 밑으로는 상대를 안 하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빅스피커가 됐기 때문에 빅스피커의 품격에 맞게 이제 예전에는 그냥 걸리는 대로 다 깠는데 지금은 이제 빅스피커니까 어떤 사회적인 책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개나 새나 까지 않아요 이제는. 하바리 따위는 웬만하면 상대하지 않는 것으로. 그래서 뭐 요즘에 제가 개장수 얘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저의 이제 그 높이에 맞게 수준에 맞게 이제는 김어준하고 최욱 둘만 보고 가겠다. 나머지는 안 깝니다. 우리 동물농장 여러분 드디어 해방이 됐어요. 가승사자한테 해방이 됐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제 유튜버들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마음껏 방송하세요. 마음껏 가짜뉴스 퍼뜨리고 마음껏 사기치고 마음껏 하세요. 이제 아무도 안 깝니다. 그동안은 제가 유튜브 정화하기 위해서 이놈도 까고 저놈도 까고 보이는 족족 다 깠는데 이제는 두 명만 보고 가겠다. 지금 뭐 그런 친구들하고 제가 이제 놀 그런 군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짬밥이 아니에요 이제는. 제가 그나마 좀 체급이 맞는 사람, 저하고 좀 체급이 맞는 게 이제는 이제 김어준 최욱 위로는 제 위에 없어요. 제 위에 있는 사람이 없어. 저는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제가 강강약약 이게 아주 뭐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보시면 돼요. 21세기 마지막 남은 어떤 상남자라고나 할까? 대한민국 최후의 마초? 제가 이러기 때문에 약자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저는 아무리 나쁜 놈도 약하다 싶으면 때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민주 진보 유튜브들을 나름 이렇게 평가를 해보니까 저보다 센 놈이다 이럴 수 있는 놈은 두 놈밖에 없어요. 복만삼님, 까왕님 빅스피커도 된 마당에 2만 상급으로 체급 올리시죠. 슬쩍 꼬리를 내려요. 안 통합니다 그런 거. 전 또 약속을 잘 지킵니다. 하기로 한 건 반드시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과거에 차룡TV 오랫동안 봐오셨던 분들은 이 새끼들이 또 가짜뉴스를 퍼뜨리는데 그런 저한테 이제 신고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놈이 또 뭐 이런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누구 좀 까주세요. 이런 이제 신고가 뭐 채팅창이나 혹은 뭐 문자, 뭐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많이 오는데 지금 저도 이제 어떤 그 품위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어떤 빅스피커의 어떤 품위에 맞게 제가 하겠다. 저도 다 지켜는 보고 있어요. 뭐 개장수를 비롯해서 뉴날도 그렇고 뭐 많아요. 제가 까고 싶은 애들이 지금 한두 곳이 아닙니다. 그 김어준 하청 채널들 이런데 이제 개판 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지만 저의 어떤 품위 유지를 위해서 그런 이제 하바리들하고는 제가 그 얽히지 않겠다. 제가 이런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쉽겠지만은 좀 이해해 주세요. 빅스피커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니까. 그런 잔잔바리들, 뭐 하바리들 이런 애들 상대 안 합니다. 그냥 김어준하고 최욱만 보고 갈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뭐 조만간에 김어준이도 이제 맛이 가지 않겠나. 하바리로 뭐 이미 사실상 제가 볼 때는 하바리화 되고 있어요. 김어준이. 그게 뭐 동접자, 뭐 구독자가 많다. 그 다음에 뭐 동접자가 많다. 뭐 이래서 여러분들 상바리가 아니야. 빅스피커가 아닙니다. 빅스피커라면 빅스피커다운 어떤 수준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시청률이 높으니까 이거는 빅스피커다 이러지 않잖아. 예컨대 야 이거 1000만 관객이 들었으니까 이거는 뭐 작품상이다 이러지 않잖아요. 응?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뭐 마블 영화로 비교를 하면은 무슨 어벤져스 이런 영화가 아카데미 뭐 작품상 받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죠? 흥행이 잘 됐다고 해가지고 그 영화가 좋은 영화다라고 생각하진 않잖아. 작품상을 받는 영화들 보면 오히려 뭐 흥행이 잘 안 되는 영화들이 더 많죠. 그런 걸 보면은 그 흥행이 잘 된다고 해서 그게 수준 있는 채널이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뭐 흥행도 어느 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질적 수준이죠. 근데 김어준이 최근에 방송하는 거 보세요. 예, 뭐 개장수스러운 그런 방송을 하고 있잖아. 원래 뭐 김어준이 동생이기도 하지만 뭐 맨날 가짜뉴스나 퍼뜨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이게 하발이지. 응? 그게 하발이에요. 수준이 낮잖아. 응? 아니 그러면은 그 뭐냐 포르노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포르노도 뭐 메이저가 되는 건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포르노 소비하는 시청자들이 많아요. 아니 그 김어준 방송이 정치 포르노랑 뭐가 다릅니까? 지 멋대로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마구 싸질르는데 그게 포르노하고 뭐가 달라요? 정치 포르노지. 그러니까 포르노를 사람들이 많이 본다고 해서 그게 응? 그 유의미한 컨텐츠라고 우리가 보진 않잖아. 응? 그런 면에서 김어준은 이미 저는 하바리화 되고 있다고 봐요. 본인 스스로 자신의 가치와 품격을 떨어뜨리고 있다. 아무리 시청률이 많이 나오면 뭐합니까? 그리고 그 시청률 나오는 것도 상당히 의심스럽잖아요. 제가 어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김어준 뉴스공장이 아침 7시에 시작을 하는데 한 10분 정도 대기 시간이 있어요. 저처럼 대기 시간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김어준의 생각인가? 이거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아니 방송 시작하고 15분이 됐는데 동접자가 20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돌멩이 노래 나오는데 돌멩이 노래 나오고 있는데 동접이 한 5천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야. 최한욱이 동접이 한 뭐 7, 8천 나오는데 돌멩이 노래 틀어놨더니 동접자가 5천, 뭐 6천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8천이 평소에 나오는데 돌멩이 노래 나오고 있는데 동접이 6천이 나와.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이게. 안 되잖아. 근데 뉴스공장에서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방송 시작하고 30분이 지나니까 25만이 돼요. 30분 지났는데 25만이 돼. 근데 모든 유튜브 채널이 자 김어준 방송 같은 경우에 시작할 때 피크를 찍고 쭉 내려갑니다. 3시간 방송을 하는데 피크 찍고 쭉 내려가요. 이런 식의 그래프를 그리는 유튜브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비슷한 시청률을 기록하는 그 매블쇼를 제가 오늘 한번 지켜봤어요. 매블쇼도 동접자 상승 추이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보니까 매블쇼는 한 15분 정도 지나니까 한 4만 5만? 4만 5만 명 정도 되더라고. 15분 정도 지났을 시점에 4만 5만 명이 되고 이게 쭉 늘어나서 한 2시간 정도 됐을 때 방송 시작하고 한 2시간 정도 됐을 때 최고 피크를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하락을 하더라고. 예, 인천 구독자님 본방 보다가 끝까지 시청 못하고 다음날 가게에서 재방송 시청하곤 했는데 내일은 업장 정기 휴일, 오늘은 돌멩이까지 듣고 잘렵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매불쇼는 정상적인 그래프라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거기도 조금 이상하지만은 그나마 정상적인 그래프를 그리는데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전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래프가 납득하기 힘든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있더라. 이거 분명히 좀 확인을 해봐야 될 저는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관련해서 김어준이 이제 나락가고 있는 이 상황을 잠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오늘 김어준의 뉴스공장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구독자 숫자입니다. 225만 명. 예, 오늘 만 명이 또 빠진 거죠. 며칠 사이에. 예. 검찰 개혁 가지고 난동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며칠 사이에 만 명이 또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고치가 31만 명이었어요. 그래서 합당 사태 때 3만 명 빠지고 그리고 이번에 검찰 쿠데타를 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가짜뉴스 퍼뜨리다가 걸려가지고 또 3만 명 빠졌어요. 현재까지 6만 명이 줄었습니다. 31만 명에서 231만 명에서 225만 명으로 6만 명이 지금 빠져나갔어요. 이것도 희한한 일이죠. 6만 명이면은 제 구독자 전체 숫자예요. 제가 구독자가 지금 6만 4천 명인가? 이런데 한 달 사이에 제가 만약에 이제 김어준 상황이었으면 전 채널이 없어진 거야. 구독자가.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 같은 경우라면은 저는 채널이 없어진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6만 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죠. 제가 구독자 6만 명 늘리는데 3년이 걸렸는데
3년 동안 열심히 모아가지고 6만 명을 늘렸는데 김어준은 한 달 만에 6만 명을 날렸으니까 이거 뭐 당연히 엄청난 숫자의 구독자 감소다. 제가 유튜브 한 이후에 사고 치는 유튜버들 참 많이 봤어요. 뭐 허구한 날 사고 치지 유튜버들이. 뭐 저도 이제 구독자가 감소할 때가 종종 있고 한데 이렇게 급격히 감소한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급격히 감소한 경우는 처음 봤고, 근데 희한한 건 한 달 동안 구독자가 저렇게 감소를 했는데 동접자가 안 줄어요. 지금 동접자가 안 줄잖아. 김어준 동접자가 오늘도 26만 명? 27만 명? 동접이 26만 27만이 나왔어요. 오늘 구독자가 6만 명이 줄었는데, 구독 취소를 한다라는 건, 구독 취소를 하시는 분들은 적극 시청자라고 봐야 돼요. 열심히 이제 시청을 하시기 때문에 김어준이 문제를 일으키는 걸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실 시청자가, 그러니까 휴면 구독자가 아니라 실 시청자가 빠져나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6만 명 구독자가 빠져나갔으면은 6만에 가까운 동접이 빠져나가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야. 그런데 오히려 늘어, 동접이. 그러니까 20만 명 이하로 내려갔어야 돼요. 제가 볼 땐. 정상적인 추세라면은 지금 동접이 20만 명 이하로 내려간 게 맞다. 근데 오히려 늘고 있으니까 이거 상당히 의심스러운 거죠. 그리고 조회수는 줄었어요. 조회수는 확실히 준 게 맞아요. 한 50만 명 정도 조회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동접은 그대로인데 조회수는 50만이 주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보통 조회수하고 동접자는 평행 그 정비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구독자는 6만이 줄고 동접은 전혀 줄지 않고 조회수는 50만이 줄고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게 하발인 거야, 여러분. 시청률이 낮아서 하발인 게 아니라 이런 양아치 짓을 하는 게 하발인 거지.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 아닙니까? 요 정도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또 아까 제가 이제 정신승리하고 있다. 탈레반들이 자기들끼리 정신승리하느냐고 뭐 서로 이겼다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는 뭐 그래 이기라고 하라 이거예요. 뭐 이기고 지구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나라 잘 되게 하자고,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라고 우리가 목소리를 내는 거지. 김어준한테 이기고 싶어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는 건 아닙니다. 김어준이 제 인생의 목표는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 이재명 정부 성공의 가장 큰 걸림돌이 지금 김어준이다라는 이제 정치적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김어준하고 싸우는 거지. 제가 뭐 김어준이 방송이 잘 되건 망하건 그게 제가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김어준이 망하면은 뭐 제 방송이 시청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김어준이 잘 되면은 제 방송 시청률이 떨어집니까? 그러지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 유튜버 분들 중에서 그런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군가를 내가 망가뜨리면 내 방송이 잘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내가 방송을 잘하면 내 시청률이 올라가는 거고 방송을 못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까고 누구를 욕한다고 그래가지고 본인이 잘 되지 않아. 그 세상 만사가 그래요. 아니 옆집 식당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식당 망하게 하면은 우리 식당이 잘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옆집 식당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식당이 잘 안 되는 것도 아니야. 내가 음식을 잘 못하니까 식당이 안 되는 거지.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세상 만사를 그 삐뚤어지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자기 잘못은 모르고 그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단해. 식당이 잘 되려면은 내가 음식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야, 그지? 가수가 잘 되려면은 노래를 잘하면 되는 거고, 배우가 잘 되려면은 연기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유튜브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송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남이 잘 되거나 말거나 내가 잘하면 되는 거야. 내가 잘하면 사람들이 와서 보겠지. 그 안 보는 이유는 뭡니까? 잘 못하니까 안 보는 거지. 간단한 거예요. 그래갖고 몇몇 유튜버들은 야, 김어준이 망하면 최욱이 망하면 내가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어준하고 최욱하고 당장 내일 망한다고 해도 본인들 방송 안 보러 가요. 재미가 없어서 안 보는 거기 때문에 안 보러 가. 아무 관계 없어. 그래서 제가 뭐 비즈니스 측면에서 야, 김어준이 뭐 내 인생의 목표가 돼가지고 김어준이 망하면은 그 자리를 내가 대신할 거야. 내가 이제 앞으로 20만 유튜버가 될 거야.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김어준하고 뭐 싸우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럴 필요도 없는 일이고 재방송 잘하면 되는 거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김어준이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고 국민주권 정부를 실패의 길로 이끄는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몇몇 털레반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뭐 김어준한테 질투가 나냐. 예, 도부님. 털보 숨 쉬는 거 빼고 다 굴하죠. 조작철보한테 누워서 떡 먹기 수준일 듯. 아니 그 털레반들이 저한테 간혹 뭐 그런 댓글 달더라고. 아 김어준이 부러워서 뭐 김어준을 까는 거지. 아니 김어준이 제가 이런 비주얼을 가지고 김어준이를 왜 뭐 털 막 이러고 얼굴을 어떻게 하면 가려볼까 뭐 이런 사람을 제가 왜 부러워합니까? 전혀 부럽지 않아요 저는 김어준이. 미쳤습니까? 아 저보고 야 너 동접 20만 해줄 테니까 얼굴을 김어준으로 바꿀래? 이러면 여러분들 같은 바꾸겠어요? 닦아놓고 야 너 얼굴을 김어준으로 바꾸는 대신 동접을 너 20만을 만들어줄게. 응? 그리고 너 빌딩 3개 주고 민주당 공천도 할 수 있게 해주고 너 김어준 얼굴을 줄 테니까 너 그 대신 김어준 얼굴로 살아야 돼. 이러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야 동접 20만에 빌딩 3개? 야 씨발 김어준 얼굴로 살아보자 이러겠습니까? 미쳤습니까 제가? 예? 제가 진짜 어디 가서 저기 구걸을 하고 살아도 김어준 얼굴로는 안 살아요. 사람 자존심이 있지. 응? 돌았어. 씨. 털레반들이 와서 그래 저한테. 상당히 기분 나빠요. 근데 아니 인간이 원숭이한테 질투를 느낍니까? 응?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아니 인간이 침팬지한테 질투를 느끼냐고. 응? 아 돈만 많으면은 무슨 뭐 씨발 뭐 세상 다 뭐 돈으로 돌아가는 줄 알아 이 등신들은. 인간들이 아주 천박해요 사고방식이. 제가 털레반들 보면서 이 문조털레 보면서 진짜 한심한 게 뭐냐면은 세상 만사 세상의 가치 기준이 물질이야 물질. 물질적인 걸로 세상 만사를 다 가치 평가를 해. 그리고 돈 많으면 훌륭한 거야. 그 다음에 지위가 높으면 훌륭한 거야. 아니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그런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국민의힘 애들만큼도 못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죠. 하나도 안 부러워요. 미쳤습니까? 그런 쌍판떼기로 사느니 제가 어디 나가서 구걸하고 삽니다 진짜. 그래서 뭐 그런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이라도 김어준 씨가 이재명 쓸데없는 짓 안 하고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뭘 역할을 해라 그런 얘기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정승은님 심지어 그 몰골이 명실 가서 머리 다듬고 수염 다듬고 방송한다라는 게 더 승질. 진짜예요? 그게 뭐 메이크업하고 뭐 그런 거야? 어? 아 진짜로? 야, 씨발. 제가 들은 얘기는 있어요. 맨날 옷을 안 갈아입는데 그 옷이 무슨 명품이라고 다 그러더라고. 명품. 야, 명품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김어준 대단한 능력입니다. 예. 저는 뭐 중국에서 수입을 해도 다 명품을 만들어 버리는데 김어준은 뭐 명품을 거적대기로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다 뭐 미용실 가가지고 야, 그렇게 새벽에 여는 미용실이 있나? 야, 힘들게 사는구나. 저는 뭐 그냥 대충 하고 나와가지고 막 방송하는데도 와, 우리 최평은 뭐 패셔니스트다. 예? 아 제가 한번 아까 진짜 일만 기념으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예? 여러분들이 위에만 보니까 그러지 내가 한번 일어나 볼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일어나면 여기 다 발칵 뒤집힙니다 지금. 예? 아 뭐 저 솔직히 뭐 자다 깨가지고 뭐 대충 입고 나와가지고 그냥 머리 좀 만지고 그러고 와서 방송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난리잖아. 뭐 잘생겼다 뭐 패셔니스타다. 응? 난린데.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저는 김어준 씨가 무슨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뭔가 뭐 역할을 해라 그런 얘기를 그런 걸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 정치 개입하지 말란 얘기예요. 응? 정치 개입하지 말고 뭐 본인이 언론인이라면 혹은 방송인으로서 그냥 방송을 해라 이겁니다. 왜 정치질을 하냐고. 하여튼 뭐 김어준 얘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오늘 뭐 털레반들이 상당히 행복한 날이에요. 이겼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진짜 이게 이긴 건지 아닌지 제가 좀 조목조목 따지고 좀 가겠습니다. 얘네들 기분 좋게 우리가 나들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과연 누가 이긴 건지 털레반이 이긴 건지
예, 뉴 이재명이 이긴 건지, 예, 오늘 그 검찰 개혁 법안 최종안이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인지 요거 뉴스 영상으로 잠깐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당정이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을 두고 한 발씩 물러선 절충안을 냈습니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정부안대로 검찰총장으로 정했고 공소청 검사의 권한은 여당 강경파 뜻대로 상당 부분 축소했습니다. 박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며 검찰개혁 당정협의안 중 일부는 삭제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고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정청래 여당 대표도 기자회견을 통해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독소 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습니다. 정부와 여당 사이 조율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치 법안을 보면 먼저 공소청 수장 명칭의 경우 여당 강경파가 공소청장을 주장했지만 검찰총장이란 정부안이 채택됐습니다. 헌법 89조에 검찰총장이란 용어가 적시돼 있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종전에 검찰청 검사는 공소청 검사 또는 중수청 수사관으로 전직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검사들을 다 면직시킨 뒤 정치검사를 걸러낸 다음 재임용하자는 강경파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사 권한의 축소 문제는 강경파 요구가 꽤 반영됐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조항을 빼 식품, 노동 분야 등의 특사경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검사에게서 빼앗기로 했고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도 없앴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자는 취지입니다. 여당은 모레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논란이 가장 큰 보안수사권 문제는 검사에게 예외적 보안수사권을 주자는 정부안과 보안수사 요구권만 주자는 여당안 사이에서 오는 6월쯤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때 접점을 찾아보기로 뒤로 미뤄둔 상태입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또 자질구레하게 변경된 수정된 부분이 있긴 한데 이제 핵심적인 논란이 됐던 문제는 이제 크게 네 가지예요. SBS에서 이제 보도를 한 것처럼 크게 네 가지가 논란이 됐는데 하나는 이제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문제, 검찰청장을 공소청장으로 명칭 변경하는 문제. 그 다음에 검사들을 다 해임한 이후에 재임용하는 이 두 가지 문제는 이제 원래대로 대통령 뜻대로 정리가 됐고 특사경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거를 빼는 문제, 그 다음에 중대범죄 중수청에서 공소청으로 그 수사 통보를 하는 뭐 이런 문제, 요 두 가지는 이제 그 당에서 뭐 이른바 법사위 강경파죠. 법사당에서 요구한 걸 좀 수용하는 이런 형태로 된 거예요. 근데 애초부터 여러분 처음에 요 당정 협의안이 논란이 됐을 때 추미애가 시비를 건 게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가장 큰 논란이 대상이 됐던 것이 아니 검찰총장 그 위헌 논란이잖아요. 예, 검찰총장이란 이름을 그 공소청장으로 이름을 변경할 경우에 이게 위헌 사항이 돼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위험성이 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고 또 하나가 이제 재임용하자. 추미애가 이 두 가지를 주장을 하면서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한 거잖아. 그러면서 이걸 안 바꾸면은 다시 검찰청이 부활할 수도 있는 것처럼 김어준이 선동을 해서 사태가 이 지경이 온 거예요. 예. 그리고 특사경 문제나 뒤에 그 중수청의 이제 수사 통보, 공소청의 수사 통보 이 문제는 쟁점 사안도 아니었어요. 시끄럽지도 않았어. 이 문제는 별 문제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정리가 돼버린 거잖아. 예. 추미애가 문제 제기했던 검찰총장 문제, 그 다음에 재임용 문제, 이거는 대통령 뜻대로 간 거잖아. 이게 어떻게 이긴 거지? 네? 이게 어떻게 추미애가 이긴 거예요? 이게 어떻게 김영민이 이긴 거예요? 야, 저는 아주 웃기는 놈들입니다. 이 정신이 어디 모자란 거 아닌가? 제가 뭐 탈레반은 이게 질병이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리잖아요. 이게 저는 병적 상태라고 봐요. 이 정도면은. 이번에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 아니 저런 결과를 놓고도 자기들이 가장 강력히 주장했던, 추미애가 가장 강력히 주장했던
검찰총장 명칭 변경 문제하고 재임용 문제가 완전히 나가리가 됐는데, 아니 추미애가 이겼다? 아니 어떻게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 이해가 안 되네 나는. 그리고 저건 받아들일래야 받아들일 수도 없는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추미애가.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게 위헌이 돼가지고 검찰 개혁이 다 원점으로 돌아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게 말이 되는 요구를 한 거냐고 상식적으로. 그 다음에 검사들을 다 해임을 했다가 재임용을 하자는데, 그 쓸데없는 일로 몇 달을 또 허비하는, 그게 몇 달이 아니라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당장 지금 검찰청은 올해 9월 달에 사라지는 거잖아. 올해 9월에 검찰청이 사라지는데 검사들을 다 해임해버리면은, 그리고 검사 없어요 이제. 지들이 요구해가지고 그 수사관으로 명칭 통일을 했잖아 이미. 검사가 없어진 상황에 뭘 또 해임을, 보직 해임을 해가지고 그걸 재임용을 하고 그런 쓸데없는 절차를 거치고 앉아 있습니까? 진짜 이거는 시비를 걸기 위해, 트집을 잡기 위해서 트집을 잡는 거죠. 상식에 벗어난 요구예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위헌 소지를 만들어가지고 먹잇감을 줘서 반격의 기회를 주면 안 된다. 지금 조희대가 대법원장인데 이게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우리한테 유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판사들도 한패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걸 왜 검찰개혁의 칼자루를 헌법재판소, 사법부로 넘겨주냐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합니까? 이거는 추미애가 경기지사 경선에 눈이 멀어가지고 털레반들 표를 받으려고, 그러니까 김어준한테 잘 보여가지고 경기지사 경선에서 이기려고 저런 쇼를 했다라는 그런 어떤 해석밖에 안 돼요. 상식이, 본인도 법조인 출신이잖아. 아무리 뭐 판사했던지 저기 오래됐다고는 하지만은 법조인으로서 최소한의 그런 법리적인 판단 능력도 없습니까? 정무적 판단 능력도 없고 법률적 판단 능력도 없고, 이런 사람이 경기지사가 되면은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아니 그동안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를 하시는 동안 경기도 전국에 있는 모든 팔도에서 부러워하는 그런 1등도가 됐어요. 근데 김동연이 경기지사 하면서 우리가 4년 동안 경기도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 제대로 돌아가는 거 있습니까? 경기도에서 뭘 잘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근데 거기다가 추미애를 또 하자고? 진짜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떠나서 이제 연세로 보셔도 과연 지금 경기지사를 하실 수 있는 저는 연세일까? 그런 뭐 나이 가지고 이제 시비하는 게 맞진 않지만은, 이게 좀 차별일 수도 있겠지만은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자고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큰 지역이 경기도인데, 경기도 진짜 발로 뛰면서 도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저 연로하신 분이 경기지사가 돼가지고 과연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겠나. 그리고 추미애 의원이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도지사를 하면은 미래가 있을까요? 우리 경기도민분들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 추미애 의원이 본인 정치 인생의 종착점이 경기도 아닙니까? 아니면은 추미애 의원이 저렇게 욕심이 많으신 걸로 봐가지고는 다음 대선에 도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려고 경기지사를 나오는 거 아닌가라는 저는 의구심이 들어. 트럼프가 80대인데도 대통령 하는데, 바이든도 뭐 80대 대통령을 했는데 나라고 못할 거 있냐? 내가 한국의 바이든이다, 한국의 트럼프다 하면서 한 뭐 70대 중반에 대선 나오실 수 있는 거잖아. 그거 참 골 때리는 상황이 되는 거지, 창피한 상황이. 그런데 그런 대권의 발판으로 지금 경기도를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근데 한준호 의원 같이 좀 미래가 창창한 이런 의원이 경기지사가 돼서, 그죠? 진짜 앞으로 본인의 정치 더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 성과를 내야 되잖아.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이런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주는 게 제가 볼 때는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봐요 저는. 근데 이번에 검찰개혁 과정에서 여러분 느끼시는 바가 없습니까? 오늘도 기자회견 하는데
기자회견이죠. 예, 정청래 기자회견 하는데 거기 추미애 의원이 나와서 앉아 있더라고. 예. 거기 앉아 있으면 됩니까, 사실? 지금 경기지사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 또 명팔이 하더라고. 뭐 뒤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좀 창피하더라고요. 대통령 발목을 엊그제까지만 해도 앞장서서 잡고 있던 사람이 오늘 나와가지고 거기서 명팔이 하고 앉아 있더라고. 본인이 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앞장선 것처럼. 제가 웃기는 걸 본 게 연로하시긴 연로하셨구나 그런 게 그 기자회견 직전에 인사하잖아요. 예, 같이 참여한 사람들이 같이 인사를 하잖아. 다 이제 정청래가 뭐 인사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다 이게 맞는데 추미애 의원만 한 발 늦더라고, 인사를 하는데. 응? 예, 창피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추미애나 법사위에서 문제 제기했던 거, 조국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것이 이제 다 일축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뭐 김어준이 특사경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뭐 대통령 뜻이 관철된 거 아니냐, 대통령 원래 뜻이었는데 정부에서 이걸 막았던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개수작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 아닌지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전에 김어준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이것도 뉴스 영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제 설명을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협의안 중 특사경에 대한 지휘 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 오늘 아침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입니다. 해당 글을 접한 김어준 씨는 정부가 대통령 말을 안 들은 거냐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통령 뜻도 어긴 거 아니야? 정보안이? 대통령이 그렇죠. 이미 특사경 안 된다고 말했는데 근데 왜 정부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 법무부는 그걸 또 넣었어. 그럼 대통령 말도 안 들은 거 아니야, 정부가? 이 대통령이 어제 김 씨가 자신을 두고 객관 강박이라고 했단 기사를 공유하며 과도한 선명성 경쟁이 기득권에게 반격의 명분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지만 김 씨가 계속해서 갈등을 부각한 겁니다. 하지만 잠시 뒤 기자회견에 나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 법안 발표와 함께 당정청 찰떡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당정청이 요란하지 않게 긴밀한 조율을 통해 하나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음을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없는 찰떡 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협의안 도출의 성과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돌리기도 했습니다. 검찰개혁이 도중에 동력을 잃지 않고 끝내 귀한 결실을 맺게 된 것은 국민의 열망과 지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 덕분입니다.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온 만큼 당정청 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며 개혁 관련 논란이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부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검찰개혁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자, 이제 특사경의 이제 지휘권, 그 지휘권을 박탈한 걸 가지고 김어준이 이제 그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 대통령께서 그 수사 지휘권을 줄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를 국무회의에서 했던 적이 있는 건 맞아요. 그때 정성호 장관이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필요가 아주 분명해요. 뭐냐면은 특사경은 경찰하고 달리 수사 경험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아무래도 행정부서에 속해 있다 보니까 수사 경험이 떨어지고 수사의 어떤 노하우가 떨어지는, 또 법률적인 어떤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특사경 쪽에서는,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서는 특사경의 그런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검찰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검찰에 조력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검찰이 특사경을 지휘하는 뭐 이런 권한을 갖는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정부 부처에서 그걸 선호를 하고 있다.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정성호 장관이. 그래서 당시에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신 거는 그러면은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런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결론을 내린 게 아니고 그럼 논의를 한번 해보자. 그것도 일리가 있다. 논의를 해보자 이런 거고,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검사들이 특사경을 지휘하느냐 마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를 지적하신 문제가 아니라 특사경의 권한을 좀 확대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님이
그 경기지사를 하실 때 특사경을 통해서 민생 문제를 많이 해결하신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특사경의 권한을 좀 많이 부여해가지고 특사경이 역할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특히 인지수사권이 지금 없어요.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에 인지수사권이 없어가지고 특사경이 적극적으로 수사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지수사권을 주는 문제,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주는 문제를 좀 강조를 하고 뭐 국무회의에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대통령께서 결론을 내린 문제가 아니라 그 협의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했던 사안이에요. 그 협의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린 거야. 특사경의 수사지휘권이 검사들의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결론이 난 거고, 이게 마치 김어준이 정부와 뭐 법무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이게 법무부에서 대통령 뜻도 어기고 특사경에 지휘권을 준 것처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누차 강조 드리는 말씀이지만 당정협의안이잖아요. 1차 정부안도 당정협의안이고 이번에 2차 수정안도 당정협의안이에요. 6차례 의총을 거쳐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수정안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대통령 뜻을 거스른 게 아니야. 이거는 법무부에서 대통령 뜻을 거스른 게 아니에요. 법무부에서는 그런 의견을 냈겠지. 정성호 장관의 소신은, 생각은 검찰이 특사경에 조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법무부 장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 뜻을 전달은 했겠죠. 정부 쪽에서. 그런데 당에서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수정안을 그렇게 만든 거잖아. 그걸 왜 뜬금없이 정부와 법무부가 마치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들 멋대로 검찰개혁안을 만든 것처럼 또 사기를 치냐고. 아니 몇 번을 얘기해야 됩니까? 이게 당정협의안이라고 대통령께서 SNS에 정확히 표현까지 사용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김어준은 계속해서 이걸 정부라는 거는 김민석 총리를 얘기하는 거죠. 검찰개혁 추진단을 지휘했던 김민석 총리와 정성호 장관을 비난하기 위한 그런 여론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특사경이, 저는 저 말이 맞다고 봐요. 정성호 장관의 말이 맞는 게.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검찰개혁이 지금 국민적인 이슈가 된 배경이 뭡니까? 우리가 한번 본질로 돌아가 보자고요. 검찰개혁에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검찰개혁이 대한민국 국민주권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검찰개혁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열렬히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간단한 문제 아니야. 오늘 정청래도 또 그런 얘기를 하던데, 노무현의 어떤 뭐 한을 푸는, 노무현 대통령의 뭐 뜻을 따르는 게 검찰개혁 이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던데, 정치검찰 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검찰이 그 권력을 남용을 해서 정치 개입을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게 우리 국민들의 대부분의 인식이잖아. 그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죠? 검찰 특수부 때문에 그런 거죠. 정치검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치검찰을 개혁하자라는 게 검찰개혁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사경하고 정치검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특사경이 정치인들 수사할 수 있어요? 아니 본질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특사경이 막 정치인들 뒷조사해가지고 막 체포하고 조작사건 만들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가지고 정치 탄압하고, 이게 특사경이에요? 특사경을 지휘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검찰이 특사경을 통해서 정치 개입할 수 있어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잖아. 이거는 특사경 문제는 정치검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검찰에 정치 개입하고 검사의 정치화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야. 이거는 특사경 문제는. 특사경에 대한 검사들이 지휘권을 갖는다고 해가지고 특사경이 저기 정치 탄압하고 뭐 국회의원들 잡아가고, 아니 이러냐고. 정치개혁의, 검찰개혁의 본질과는 제가 볼 때는 무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무관한 문제. 특사경 문제는. 그런데 특사경에 지휘권을 뺏었다고 그래서 와 우리가 승리했다, 와 검찰개혁이 완수됐다, 뭐 이럴 문제입니까 이게?
어? 아, 저 황당하더라고. 어? 아무 관계도 없는 문제일 뿐더러 저는 오히려 이게 지금 물론 완전히 검찰의 어떤 조력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수정된 건 아니에요. 걱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완전히 뭐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와는 무관한 하도록 만든 게 아니고 중수청이 특사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특사경 쪽에서 원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서 원하고 있는 검찰의 지원, 그러니까 검사들의 지원이죠. 중수청의 지원은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뭐 이게 완전히 계약이 됐다, 후퇴가 됐다 제가 볼 때 그런 문제는 아닌데 참 웃기는 일이라는 거야. 특사경 문제하고 검찰의 정치 개입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특사경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시비를 겁니까? 물론 그런 검토는 필요하죠. 특사경이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 조직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합리적인지를 잘 협의를 해서 정리를 하는 게 뭐 가장 뭐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이게 꼭 검사들이 지휘를 해야 되는 거냐? 특사경이 수사권을 가지고 잘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게 더 필요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뭐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 문제를 협의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일런지는 모르겠는데 특사경하고 제가 볼 때 특사경 지휘권 문제하고 검찰개혁 문제하고는 저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이슈라는 겁니다. 아무 관계가 없는 걸 지들끼리 와 이겼대 검찰개혁이 됐대 이제 특사경 지휘권이 없어졌으니까 와 검찰개혁이 됐다 추미애가 이겼다. 이게 무슨 축구 시합합니까? 월드컵이야? 자살골이에요. 제가 볼 때는 특사경 지휘권을 뭐 없앤 거는 뭐 자살골까지는 아니어도 쓸데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이에요. 그리고 중수청에서 공소청에 수사 통보한다고 그래서 중수청이 공소청이 수사에 개입을 할 수 있다? 이건 진짜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얘기죠. 물론 뭐 그것조차도 없애면은 뭐 확실히 위험 소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수사 통보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야 공소청하고 중수청 수사한다라고 짜고선 사건 조작을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대통령께서 야 그래 해줘 이렇게 된 거예요.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지금. 아니 특사경에 대한 수사권을 박탈을 하는 거나 제가 볼 때는 중수청이 공소청에 수사 통보를 하거나 말거나 솔직히 별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거. 별 문제도 아닌 거야. 별 의미도 없는 거야. 아 그러니까 야 해줘. 아유 시끄럽다 그냥 해주자. 그러면 그냥 끝나는 문제. 그래 대체 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잖아 국무회의 때. 이제 됐어요? 이제 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서 보면은 잘 보세요. 얘네들은 이거 가지고 지금 이겼다고 그러잖아.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괜한 트집을 잡았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뭐 저런 디테일도 뭐 세부적인 디테일도 더 완벽하게 하면 나쁠 거야 없어요. 더 세밀하게 해서 더 완벽한 법안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걸 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욕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특사경을 수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특사경을 지휘한다고 그래서 검찰이 되살아난다. 중수청에 공소청에다가 수사 통보를 하면은 수사 개시 통보를 하면은 검찰청이 되살아난다. 이게 말 같은 소리입니까? 참 한심하기 짝이 없고요. 그래서 저는 큰 의미가 없는데 하여튼 뭐 이겼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치고 본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고 뭐 열심히 앞으로 이 상황을 잘 즐기기 바랍니다.